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대만에 뒤처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만이 반도체 수출로 고속 성장하면서 우리가 역전을 허용하는 건데 대만이 우리를 앞서는 건 22년 만입니다. 输给台湾真丢脸，要知道羞耻。但台湾本来就比韩国富有，这就是现在韩国人的看法。大家好，韩国的人均 GDP 被台湾超越后，现在韩国国内每天都有很多媒体发布经济新闻，引起了很大的关注。之前我也介绍过类似的内容，但是今天、明天还有以后，每天各种电视台和媒体都在播出特别报道、特别节目，集中报道台湾和韩国的经济情况。所以今天我也要给大家介绍相关的最新内容，特别是1992年韩国和台湾断交以后，很多韩国人其实不太了解台湾，更准确的说，很多韩国人只把台湾当作一个经济规模比韩国小很多的东亚小岛国。所以这次的结果对韩国人来说真的是晴天霹雳般的冲击。有人说这个结果太荒谬了，完全不想承认。也有人说现在韩国必须接受现实，全国人民要团结起来，再次超越台湾。各种复杂的情绪和反应都混在一起。那我们先来看看韩国主要媒体是怎么报道这件事的。 올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대만에 뒤처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대만이 반도체 수출로 고속 성장하면서 우리가 역전을 허용하는 건데 대만이 우리를 앞서는 건 22년 만입니다. 한국의 성장세가 주춤한 사이 우리의 경쟁국이자 신흥 선진국인 대만이 치고 나왔습니다.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한 고속 성장을 앞세워 대만의 올해 1인당 GDP는 우리보다 600달러 정도 높은 38,000달러대로 예상됩니다. 이런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지난 2003년 이후 22년 만에 대만에 다시 추월당합니다. 경제 성장률을 우리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은 이러니까 대만이 전반적으로 경제 상황이 우리하고 비교하면은 우리보다 나은 상태고 1인당 GDP 4만 달러도 대만이 한국보다 먼저 달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에 육박하는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대만과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소득 격차가 갈수록 벌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AI와 IT 혁신 성장을 위한 투자 확대를 통해 전체 GDP를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한국의 1인당 GDP 총생산이 22년 만에 타이완에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건 어떤 배경 때문에 나온 겁니까?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그 고의가 22년 만이라고 좀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2003년에 역전이 됐습니다. 2003년 이전에는 우리 GDP가 대만보다 좀 낮다가 2003년보다 달러 표시 GDP입니다. 이게 대만보다 높아져서 지금 22년째 유지되다가 올해 우리나라 정부와 대만의 통계청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 나온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22년 만에 역전이 될 것 같다. 달러 표시로 그런 얘기인데요. 그 원인은 큰 원인 하나랑 작은 원인 하나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원인은 양국의 산업이 지금 얼마나 잘 되고 있느냐의 부분, 경제의 문제입니다. 대만 같은 경우는 저희 TSMC라고 하는 파운드리 기업이 굉장히 지금 잘 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반도체 수출 같은 거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TSMC를 대만 안에서는 호국 신산이라고 부릅니다. 나라를 지키는 신성한 산이라고 부를 만큼 굉장히 지금 대만 경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 1년의 경제 성장률,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치 같은 경우 나오는 거 보니까 지금 4%대 후반 나오고 있고 내년에도 그만큼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 한 1% 정도 성장 보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대만에 추월당한 부분이 하나 있고요. 작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환율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대만 달러보다 원화가 달러 대비 조금 절하가 그렇죠. 심하다 보니까 달러 평가를 했을 때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TSMC를 중심으로 타이완 경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측면에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타이완은 반도체를 완전히 중심으로 가는 그런 구조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떤 대외적인 환경 변화가 있을 때 오히려 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우려는 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반도체라는 것이야말로 사실 스윙이 되게 큰, 그러니까 올라갈 때 잘 올라가지만
떨어질 때 골도 깊은 그런 산업입니다. 하지만 지금 반도체 산업에서 저희가 그런 스윙을 보는 것과 함께 추세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AI 중심의 고사양 반도체 산업들입니다. 아무래도 예. 대만이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요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지금 굉장히 AI 붐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대만 경제가 잘 올라탄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现在韩国的社会对于人均 GDP 被台湾超越这件事，整体上感到相当震惊和混乱。说实话，那些一直不太了解台湾的韩国人，那些只把台湾当作小国家的韩国人，还有那些只专注于发展与中国友好关系的韩国人，感受到的冲击更大。更值得注意的是，现在的李在明政府的对外政策方向，这个政府一直把台湾当作空气一样，只专注于加强与中国的友好关系。最有代表性的例子就是最近任命的韩国驻中国大使。令人惊讶的是，韩国政府任命了1992年台湾和韩国断交时的总统卢泰愚的儿子当新的驻中国大使。韩国媒体说，这是为了重现1992年韩中建交时的美好气氛，让2025年的韩中关系像当年一样再次发展成良好关系的象征性人事任命。 이재명 정부 첫 주중대사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이 내정됐습니다. 1992년 한중수교의 주역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을 발탁해 한중관계 복원에 대한 의지를 보임과 동시에 보수인사 기용이라는 점에서는 국민통합형 실용인사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노재헌 동아시아 문화센터 이사장은 한중수교 20주년이었던 지난 2012년 한중문화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중국과 문화 교류 활동을 해왔습니다. 지난 1992년 한중수교를 체결하고 첫 한중 정상회담을 연 아버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뜻을 이어온 겁니다. 이제 한중 두 나라는 지난 시대 서로를 갈라온 이 벽을 우리가 넘어서 공용하는 일은 동반자로. 지난달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사단으로 직접 베이징을 방문하기도 했는데 중국도 노 이사장을 각별히 대해온 것까지 감안해 주중대사에 전격 발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但我个人听到这个消息时，心情真的很复杂，很难过的。1992年台湾断交以后，韩中关系真的变很好。现在想要重现那个时期，在2025年发展更亲密的韩中关系，但是同时，台湾和韩国就是在1992年完全断绝了关系。中华民国台湾的大使馆直接给了中国。目前韩国最热门的观光景点，明洞的中国大使馆，就是以前台湾中华民国的大使馆。那么2025年的现在，任命断交象征人物卢泰愚总统的儿子当驻中国大使，要开创韩中关系的新黄金时期，这是不是意味着台湾和韩国的关系会变得更远？这是真的很复杂、很讽刺的情况。我怀疑现在的韩国政府是否能够理解当年台湾人民因为断交受到的冲击，而且现在的韩国总统李在明一直在说排斥台湾的话。他说台湾海峡不重要，台湾和中国打仗跟我们没有关系。同时，他无数次强调与中国的友好关系。对现在很多韩国人对韩国的亲中政府确实有很大的不满和担心。好，下面是台湾人均 GDP 超越韩国的新闻报道后，韩国人的留言反应。现在韩国一团糟，各自求生吧，活着就要活下去。年轻人失业的很多，外国劳工在韩国赚钱送回他们的国家。韩国没有钱了，每天都在制定新规定，输给台湾是必然的，真是史上最糟糕。瑞士朋友在担心韩国，问我们还好吗？我到现在竟然听到外国朋友说这种话的时代来了。短短3个月，这个国家就台湾给台积电等半导体企业各种税收优惠，让他们跟国外竞争。我们国家连比那更少的优惠都要给的时候，还被说是支持财阀，给富人减税，各种阻碍，还有很多产业间谍也没有受到很大的惩罚。韩国输给台湾是理所当然的，台湾投资技术人才，花更多钱，但韩国减少人力，经营层只顾短期的利益，高级人才都去了国外，什么去路？我们比台湾富有才多久？台湾真的很厉害的。
台湾比我们富有，为什么是我们的屈辱？应该承认现实，我们也要更努力过好日子，不是吗？台湾除了台积电还有什么？台湾半导体政府各种资源，韩国半导体政府各种施压。台湾真好的，台湾本来就很富有，有什么好惊讶的？台湾已经超越韩国和日本了，但是台湾不是本来就比韩国富有吗？好，今天的影片就到这里，那么我们下次见，拜拜。大家如果想知道真正的韩国的话，或者大家想知道真正的韩国消息的话，请订阅我的频道。